안녕하십니까. 대연대학교 산학부총장 이영환입니다. 링플러스 사업 단장과 산학협력 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6기째를 맞이하는 2021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에 대면으로 참석해 주시기도 하고 비대면 메타버스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통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을 향해 함께 소통하는 축제의 장에 참석한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서로 교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산학교류회관 공식 행사 이외에도 메타버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산학협력 상생의 숲을 의제로 하여 대학, 기업, 지역 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축한 산학협력 우수 성과의 공유와 확산에 집중하였습니다. 산학교류회관 이외에 우수성과 전시관, 상생의 숲 홍보관도 방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2021년 DJU 산학협력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신 내 예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기업 및 가족회사, 교수 및 학생, 그리고 연구실의 결과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대 총장 윤여표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2 DJU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하여 비대면 행사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산학협력 상생의 숲이란 주제로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먼저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신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조재현 청장님의 2022 중소기업 정책 소개와 안태권 교수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바이오 전략, 그리고 이용환 대전대 산학부총장님의 링크 플러스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우수 성과 전시회관과 상생의 숲 홍보관에는 산학협력 활동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각 관을 방문하시어 성과를 공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대전대는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산학혁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 연구, 기술 개발, 기업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세 주체가 협업하여 지역기업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3웨이, 즉 3방향 리빙랩 플랫폼을 기본으로 대전대만의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운영했습니다. 산학혁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장과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방식의 산학협력이 불가능해졌고 산학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기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창의적인 노력으로 수행한 산학협력의 성과물들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족 회사들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포스트 팬데믹 산학협력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윈윈하며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산학혁신이 요구됩니다. 이번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통해서 대학과 기업이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 도움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대전대에서도 가족회사와의 산학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유관기관과 유대 강화를 통해서 산학혁신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링크 3.0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링크 3.0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가족회사 여러분들의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또한 가족회사의 번창과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학협력 사업은 우수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고용혁신 등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학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윤여표 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로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으신 분들께도 큰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 성과를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전대학교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혁신체계 구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민, 관, 학이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의 혁신체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개벽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대전대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대전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과 기업, 지역 주민은 이제 유기적으로 함께 생존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전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기적인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대전대학과의 함께한 다양한 협업으로 동구 곳곳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주신 대전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이 참여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꿈과 열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약하는 기회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혼자 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전대학교 산업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하고 기업은 발전과 도약을 이루며 대전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이 대전을 넘어 국가 발전의 중심에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도 더 나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창조용지혁신센터장입니다. 2021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과거 대학이 학문의 연구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만 강조되어 왔다면 이제는 대학과 인재 그리고 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측면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대전대학교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대학보다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의 산업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산학협력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비전을 탐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지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회 회장 임상준입니다. 2021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대전, 세종, 충남 1,500개 이노비즈 기업인을 대표하여 축하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산학협력 상생의 숲이란 주제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전대학교 윤여표 총장님 이하 사업단장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작년과 같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반가운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노비즈 기업과 대전대학교가 최연결 산학협력 공유 협력 방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여 대학, 기업, 지역 간의 네트워크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디자인진흥원 윤병문 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월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지역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과 디자인아트대학과 공동으로 한의학 특화거리 힐링 상품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가족기업 대표이며 마이크로닉 시스템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홍래입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검은 호랑이는 리더십과 독립성이 강하여 열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검은 호랑이처럼 열정적이고 강인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 회사들을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1 DJO 산학협력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전대학교 윤여표 총장님, 이영환 산학부총장님,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단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여러 가족회사 대표님들과 함께 대전대학교와의 눈부신 쌍방향 산학협력의 발전상을 함께 했습니다만, 올해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뵙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긍정적이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나는 방식에 설레기도 합니다. 저 역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하여 축사를 드리니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우리 가족회사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솔루션을 슬기롭게 찾아 극복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은 링크플러스 후속 사업에 새롭게 도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회사와 대전대학교 모두가 더욱 가치 있는 산학연 협력을 위해 합심하여 대전대학교가 링크 3.0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족회사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끝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포착하고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와 회사의 번영과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연구관리센터장 오미숙입니다. 이민년 흑호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 모두 흑호처럼 강인하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래 대학의 새로운 표준의 사명감으로 대전대학교가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길 응원하며 2021년 DJU 산학협력 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고용주입니다. 2021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대학교는 3웨이 리빙넷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성과들을 축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R, VR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의 많은 발전 모델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번 가상 공간에서의 메타버스 기반의 성과 전시회, 교류회, 홍보관 행사들이 많은 참여자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발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가 선대해온 산학협력 모델들이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 대전과학산업진흥원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행복과 도시 성장을 이끄는 지식 플랫폼 대전세종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2021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초연결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기업, 지역사회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여표 대전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의제처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산학협력 상생의 숲이 지역사회에 드넓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에 참가하시는 연구자와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지속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조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대전대학교 윤여표 총장님과 이영환 산학부총장님, 그리고 대전대학교 가족기업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치가 디지털화로 재가공되고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제2벤처붐 조성,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상생협력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하고 4차례에 걸쳐 16.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 투자 연간 7조 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15개가 탄생했으며 창업기관의 활동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대전 등 전국에 5개 조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 누적 기준으로 25,000개 보급하고 인공지능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R&D를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 100, 그린니들 100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도 사상 최고액인 1,058억 불을 달성했으며 수출 1천만 불 기업 수도 1,834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및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기술 보호, 규제자유 특구 활성화, 지역혁신 인프라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 개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예산은 19조 원인데요. 지난해 16.8조 원보다 2.2조 원, 13.1% 늘어난 것입니다. 중점 지원 방향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 일상해벌 특별융자 2조 원 등 총 36조 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경영 개선, 폐업, 사업정리 대출금, 부담 완화, 제도전, 재취업, 재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상점, 공방, 마켓 5,000여 개를 지원하고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하고 카드 및 모바일, 오늘 상품권을 1.5조 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역 상권의 제작 발판 마련을 위해 금년 4월부터 지역 상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이외의 상권을 포함하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쇠퇴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함께 개발하는 르네상스 사업을 지난해 20개에서 금년도 28개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선도할 혁신 벤처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기술 창업 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의 지원 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창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 중심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 창업을 추진하며 바이오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 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모험 자본과 인재 육성을 통한 벤처 성장 지원 가속화를 위해 모태펀드가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2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스톡 옵션 활성화 및 벤처 창업기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인재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습니다. 복수 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수합병 펀드 및 중간 회수 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 관련 투자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자유 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 특구 신규로 5개 내외 지정을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를 통해 성과를 활성화하고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능력 제고를 하고 성장기업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사업 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 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 모델 혁신까지 넓히고 사업 전환 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00억 원에서 금년에는 2,500원으로 확대하며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개소 신설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ESG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 중립 경영을 확산하며 저탄소에 필요한 그린 기술 개발 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개선, 고탄소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ESG 자가 진단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업종별 특화 지표를 개발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공정 스마트화, 팔로우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 등대 공장, 탄소 중립 공장 등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제조 데이터의 공유, 거래, 활용을 위한 마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 공장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 K 지정을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 공간과 물류 전용 바우처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품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협의를 통한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 개선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납품단가 영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세 활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을 집중 조사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자상한 기업을 추가로 10개 선정과 함께 자상한 기업과 관련한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 상생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방성장 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 세종지방 중기청도 지역의 산학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대학교도 지금처럼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 단장 안태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바이오 전략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던 증강 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과 접목된 메타버스가 요즘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이오 산업에 접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델라 회장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조직은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업 구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기업에 있어서 이 다양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디지털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메타버스 회사와는 달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첫 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한 2, 3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요. 스틸버그 감독에 있어서 만든 영화인데 아주 천재적인 작가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아마 대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소스들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구현되고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이 영화를 봤는데도 이 영화의 구석구석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런 기술들이 지금도 참 구현하기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상을 좀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저도 감명을 좀 받았던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헤드마운트 셋이라고 이제 그거를 쓰죠.
이것이 왜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상현실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 현실과 이런 그 메타버스 공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도구로 사용됐야 하고 하는 것들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 구글에서 만드는 글라스도 있고 그 MS에서 만든 홀로렌즈도 있지만 여기서 이 폐쇄형에 있어서의 헤드마운트셋을 사용한 거는 이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그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그 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그 뇌의 그런 그 이 작용 중에서 이태리에 있는 그 리촐라티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 이 발견을 했다고 하죠. 미러 뉴런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원숭이 뇌 실험이라고도 하는데 원숭이가 자기가 보여지는 다른 원숭이의 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뇌에서 시각 자극으로만 해서 따라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 자극이 이런 운동신경에 있어서 자극을 하면서 운동신경이 감작을 하고 여기서 그 상대방이 하고 있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이런 뇌의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 원숭이나 아닌 다른 동물들은 그런 그 내가 보이는 그런 그 객체가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적대시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뇌의 기능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그 이 상대방에 있는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곳이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뇌의 여러 분야에 그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뭐 이런 운동 동작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얼굴의 동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그 동감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동감을 잘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동작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이런 동감을 하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작용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우리가 태초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헤드마운트셋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만 측정이 된다면 그 여러분들에 있어서 현실과 이런 그 이 가상과의 다리를 그 연결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눈이 결국은 얼만큼 실상일 것인가. 우리 눈에 여러분들 깜빡이 보이죠? 저를 보면서. 그 다음에 눈 망막에는 이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맹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끊김없이 이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은 뇌에서 여러분이 전달된 시신경의 그 전기적 자극들을 다 이어붙이고 그거를 새롭게 경험과 함께 만들어서 이런 상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뇌는 이 가상의 그런 그 상을 만들어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여러 다양한 이런 그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여러 매체들이 주어지는 현상들도 우리는 몇 번의 경험, 뭐 그런 건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이런 것만 있으면 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그 현실과 이런 그 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메가라고 하죠. 뭐 다양한 그런 그 IT 공룡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뭐 서양에서만 최근 들어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죠. 이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책에 보면 호적지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내가 깨어나 봤는데 나비가 되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나비가 사람을 꿈을 꾸는 건지 내가 사람이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잘 현실과 이런 꿈의 생활을 그러니까 무라일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계가 일치되어지는 이런 과정 중에 그런 신호접지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도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들이 뭐 그 MMORPG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인공지능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이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셜 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클라우딩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Io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궁극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이 매체로, 이제 혼종 매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그 다양한 기술들이 총합된 매체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물리적 경제보다 더 큰 이제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얼만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학생들도 이런 이 세계에 발맞추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제로 떠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상현실에 대해서 메타버스나 게임 환경에 있어서 적응을 자꾸 이제 빠져드느냐? 뭐 과몰입의 현상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그런 게임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리얼 월드와 메타버스 사이를 이제 오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망가진 현실의 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게임이 강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1등만이 존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99%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만족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그 인간 동기 이론에 보면은 이런 인간 동기가 생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뭐 소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존중이나 그 애정, 이런 그 단계를 지나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의 동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생리적으로, 그다음에 안정하고 이런 그 하층의 계통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발달과 함께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존경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지금 경제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고등학교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경쟁 체제에서 이것들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이 보상 심리가 있고, 이 문화적으로 보면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창작보다는 그냥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이었는데, 여기는 뭐 창작이나 소통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재미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뭐 좀 IoT 기술, 그다음에 슈퍼컴, 저희 센터에도 이제 슈퍼컴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정보를 제공을 좀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언택트기가 가상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NFT 이제 그 아이템을 획득하고 여기에서 창조나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가치가 부여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웠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생활과 그러니까 리얼 월드와 메타버스와 연결해주는 이런 그 가교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여러 과학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정보 송출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 거주 시대로 만들어지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 자기가 창작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에 있어서 이것들이 자산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 거주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디센트럴랜드에서 그 카지노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근무할 리얼 환경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 기술 발달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보면은 뭐 우리가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부터 활자가 나오고 거기에 TV나 이런 영상 매체,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MMORPG 같은 데서는 뭐예요? 이 접속성과 네트워크가 이제 가미가 되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워드가 실생활 연계가 들어가서 이 메타버스 환경이 지금 앞으로의 더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기술이 융합된 이런 가상의 기술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과 이 개발자, 이용자 간에 어떻게 이게 이제 잘 피드백을 주고 지출과 수입이 배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발자가 만들어지는 개발자가 참여하고 이것들을 이용하고 이용자의 피드백이 플랫폼을 만드는, 저희 같이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이 기반들과 어떻게 수입을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직장으로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술로서 충분하게 그런 경제적 가치를 주어질 수 있는 기술들을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작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해서 메타버스가 과연 뭐냐 이렇게 했을 때 4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쓰고 있죠 이미 뭐 애플워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외적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터 같은 게 있어요. 가상 모델하우스라든지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가상 세계가 이 포트라이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 쇼를 하고 뭐 이래서 그 이 리얼 월드보다 몇십 배의 그 공연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4가지를 분리하다 보면 이 메타버스는 이미 여러분들 환경에 너무 많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뭐 이 1992년에 그 닐 스티븐슨이 말했던 여기에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계 중국인인가 한국계 미국인이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뒤에 뭐 지금 한 20, 30년도 지나서는 우리 생활에 너무 이제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바이오하고 접목을 어떻게 시키고 있고 앞으로 시킬 것이냐. 이미 상당 부분은 이런 그 접목이 되어 있어요. 유통에 있어서는 작년에 저희들은 그죠? KTL이라고 하는 데랑 가상 의료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 사람들하고 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그 상담도 하고 이미 그 상품을 거기서 그 오퍼를 받고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춤 의약품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고의약품 관리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런 그 유통과 관련된 메타버스 이런 기술이죠. 그다음에 서비스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미국에서 이번에 팬데믹과 함께 이런 가상 피트니스라고 하는 그 직업군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뭐 지금 이 팬데믹이 결국은 이 메타버스 환경을 10년 정도 앞당겼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실시간 건강검진 플랫폼 같은 것들은 뭐 저희들이 이제 익명치료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이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텔레메디신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의학 교육, 임상 실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양한 제품을 설명하거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뭐 가상현실과 과 결합된 여러 가지 제조 혁신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조의 혁신에 있어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이런 공정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부장의 이 약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순간에 어떤 그런 기기나 뭐 이런 공장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제조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런 생각이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가상 임상 평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IoT 기반에서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그 메타버스 환경이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메타버스가 이런 바이오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제 성공의 키워드가 있어요. 길라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속성이죠. 뭐냐면 현실 세계와 그런 이 가상의 세계가 어떤 그 이벤트가 서로 연결이 돼야죠. 가상 스튜디오가 만들어서 입학식을 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었으면 강의가 현실 세계의 학점 인정을 받아야죠. 이제 그게 이제 연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가 몰입감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신 슈트라든지 아니면 햅틱 기술이 워낙 좋아지고 이 시야각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렌즈가 나오기 때문에 뭐 실제감은 분명히 굉장히 발전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뭐 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멀미도 감소할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터오페라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호 경제 사회가 이제 구축되는 거죠. 현금성 자산화가 돼야 돼요. 거기서 만든 뭐 창조물이 그런 코인에 팔리고 이 코인을 현실 세계에서 이런 재화와 이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있는 화폐를 우리가 교환 비율로 나눠 쓰듯이 이제 그런 현실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거의 이제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눈의 그 시각적 자극만큼이나 빠르게 아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각의 이제 그 부조화로 인해 생기는 멀미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식물 경제와 연결되면 더더욱이나 이런 메타버스는 성공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런 5개의 그런 핵심 길라잡이를 그런 여러 대기업들이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소 시스템이라고 알죠. 프랑스의 라파를 만드는 회사가 이 공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공정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저기에 나오는 게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하는 건데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거나 이런 단백질이 어떤 그 효소와 작용할지, 아니면 이 단백질이 3차원적으로 어떻게 세포에 작용할지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도 아마 메타버스 환경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 만들어질 거고, 저희 사업단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리얼 세포를 3차원 3D로 그 나누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3차원 공간의 내부적인 구조와 함께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약물을 작용했을 때 이 세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찍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데 회사랑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이런 그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해내는 이런 기술도 발달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곧 여러분들에게 앞에 주어진다면 누구나도 그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메타버스에 있어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팬데믹 때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신체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텔레메디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규제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저렇게 비접촉식의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사람의 모든 여러 가지 호흡, 맥박, 체온 뿐만 아니라 근육량, 근육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전도에 나타나는 미세한 전류까지도 다 이런 그 디텍션하는 기계들이 여러분들 그 병원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건강정보회사로 주어져서 이 여러분들이 어제와 건강이 좋은 오늘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세상이 올 거고, 음식을 어떤 것이 먹었어야 내가 진짜 정말 기운이 날까? 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리빙랩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내려가면 메타버스 시장, 여러분들 저희도 상상도 못하게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4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런 이 시장 규모가 커질 줄은 저희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워프를 하면서 이 시너지를 내고 융합되면서 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서, 이런 걸 보면 참 여러분들이 단계 발전되어 가는 이런 상태만 되면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의학의 발전도, 이 과학의 발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런 직업군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과기부 메타버스 설명 자료긴 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 지리적 시도군을 지리를 다 이제 그런 3D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에 병원이 있든 어느 공간을 가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찾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과기부의 과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메타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발표할 때 저희들이 아주 미래에 이럴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미 내년쯤에 되면은 이런 병원과 근처에 있는 그 공간을 합치어서 만든 이런 헬스케어 메타버스, 그러니까 병원 이 공간이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약하고 거기서 검사 결과를 얻어 이 처방을 받고 뭐 이런 세계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참 역시 기업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런 환경 변화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 함에 있어서 주저치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책 동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런 메타버스나 바이오나 이런 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힘을 쓰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가상 융합 경제 발전 전략을 이미 발표해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12대 3대 전략, 12대 과제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는 뭐겠어요?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런 뭐 소멸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메타버스나 아니면 디지털 그 전환이 그런 바이오와 결합해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그 고민이라고 좀 보여져요. 약간 기재부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과기부에서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같은 걸 출범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바이오가 그래도 좀 늦은 편이긴 해요. 근데 파급력은 항상 바이오가 강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의 병원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 같은 것들이 그 상상이 여러분들 현실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그 바이오에 있어서 이 세계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과제를 제가 이제 그런 메타버스를 소재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분간 링크플러스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링크플러스 사업은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져 있습니다. 주로 기업체 또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간 링크플러스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그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대학 방문하셨으면 아셨을 텐데 첫 번째 건물은 한의학관입니다. 저희 대학의 그 한방 바이오 특성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건물이죠. 두 번째 건물은 융합과학관입니다. 그 융합교육을 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건물이 되겠고요. 세 번째 건물은 저희 그 산학협력단 건물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의 중추전 역할을 해왔고, 네 번째 건물은 그 에듀파크 건물이라고 해서 4차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대학에는 대학 발전 계획이 있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산학 비전이 있고 발전 목표가 있는데 발전 목표 하나가 산학협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발전 목표와 동일하게 산학협력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는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그 상생형 산학협력 생태계 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한방바이오, ICT 융합, 문화협력 비즈니스를 특화 분야로 설정을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5대 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링크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실천 목표들은 그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산학협력을 내재화시키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그 계획을 다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대표적인 그 저희들이 수행한 사진을 놓았습니다. 제일 위에는 그 창업 공유대학 그 MOU를 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공유대학 사업 그 바이오 헬스 분야 MOU를 맺고 있는 형태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사회 그 청년 리빙랩 해커톤으로 사업을 우리가 수행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서 그 동구청하고 함께 찍은 그 기념사진입니다. 저희 대학이 5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모든 지표, 목표를 다 달성을 했고 첫 번째 거를 본다면 뭐 교수 업적 평가 반영률을 시켜서 그 산업 실적을 그 연구 업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했고 또 산학협력 교원 수를 비롯해서 정규직 직원 수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제일 오른쪽 그림에 보다시피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 비율도 저희들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밑에 그림처럼 공용 장비, 그 운영 실적, 수익 건수, 또 교수의 그 산업체 공동 연구비, 또 기술 이전 건수도 목표 대비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정성적인 면으로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 대학이 내걸은 슬로건으로서 3웨이 리빙랩 플랫폼을 내걸었었는데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학과와 기업체가 상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네트워크 확산도 주도를 했습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도 이제 학과와 이제 4개 학과가 참여를 했었고 한 10여 개 이상의 기업체가 참여해서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역 주민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동구에서 지원한 기업체 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도 했고 또 적정 기술 활용 리빙랩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정량, 정성 다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을 해볼 때 먼저 그 산학협력 교육 분야에 있어서 현장 실습을 더 내실화시키고 또 모듈형 학사 제도도 해야 되겠다. 캡스톤 디자인도 그 기업체와 더 이제 연계를 맺어서 실용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산학협력 분야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 장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 또 연구 분야도 특허와 지식재산권과 관계된 연구를 확대하거나 또 융합형 산학 공동 연구도 육성시켜야 되겠다. 또 수익 구조도 우리가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도록 기업가적 대학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우선 링크 사업의 전반적인 이제 목표는 산학 협력을 다 내재화시켜서 기업체와 또 지역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4개 플랫폼을 구축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JO 코어 플랫폼인데요. 이제 학생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창업 교육, 또 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현장 밀착형 산학 교육을 목표로 다양하게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성 벤처 창업 대상 수상을 해서 1,000만 원 받은 게 사진에 보이죠. 또 3웨이 리빙랩 플랫폼 두 번째 걸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업 지역사회 다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밑에는 이제 12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 3웨이 리빙랩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올링크 플러스 플랫폼 세 번째는 기업체의 ICC 기반 올셋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에로 기술 지원이라든가 산학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산학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에드파크라고 한 공간에 첨단식 기자재도 들어왔지만 또 AR, VR 체험 교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링크 사업을 이제 향후에 자립화를 위해서 지속 가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하는 건데 제도를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수익금을 창출한다든가 다양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도 6건 또 재정 지원을 지자체와 또 사업체에서 받은 게 거의 5억 원 가량을 받아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산학협력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30년 뒤면 대전대학교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2030년까지의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전대학교의 비전, 목표,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 4가지 중에 하나는 산학협력 분야로 이제 고정이 돼 있고 그거를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목표를 또 이제 받아가지고 디지털 융합을 통한 산학연 상생 발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디지털 융합이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또 융합을 시켜서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산학협력
발전 전략을 5가지를 세웠고, 이 5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어질 그 링크 3.0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그 선도 모델을 기존의 4개를 이제 5개로 우리가 확장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취창업 교육을 위해서 DJ 코어 플랫폼을 에듀레고 플랫폼이라 그래서 이제 더 강화시키는데 모듈형 강의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도 하면서 원하는 분야를 이수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JO 하이퍼 쉐어 플랫폼으로 그 이제 초연결, 초공유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제 기업과 또 지역사회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그 한방 바이오 플랫폼을 그 둔산 그 캠퍼스에 우리가 구축을 해서 그 새롭게 세계 최고의 그 한방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 교육도 연계시키고 기업체도 연계시켜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DJU 잡스 플랫폼으로 주로 이제 취창업, 특히 창업 분야도 강조해서 가기 위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교육 혁신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도 기존 특화 분야에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제 4개 특화 분야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디지털 융합 한방 바이오 헬스, 디지털 융합 환경 안전, 그리고 디지털 융합 문화 디자인, 그리고 모빌리티 융합, 이렇게 4개의 분야를 특화 분야로 선정했고, 이 특화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5개 플랫폼으로 우리가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 또 지역 미래 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 산학협력 인프라와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 대학은 이제 산학협력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체는 어떻게 서비스할 거며 지역은 어떻게 서비스하고 상생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4개 플랫폼과 가족회사 제도, 산학협력협의회, 그 다음에 ICC, RCC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기업 연계 서비스로서는 기업 연계 지원, 산학 공동 개발, 그 다음에 기업 지원, 또 리빙랩 특성화 지원, 또 산학 교류를 통해서 기업 연계 서비스를 해왔고, 지역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그 해왔습니다. 또 이런 그 이제 체계 학생 입장으로 볼 때는 진로지도부터 취창업까지 그 시리즈로 그 진로지도, 또 취업, 또 창업, 그래서 그 역량별 또 단계별 수준별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모형을 여기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화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하는데 4차 산업 특화 교육, 또 이제 ICC 센터에 대한 특화 교육, 그다음에 시리즈 코업 특화 교육, 3웨이 리빙랩 특화 교육, 이렇게 해서 4개 분야, 큰 꼭지로는 4개 분야 특화 교육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제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기업 협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산학협력단, 또 링크 사업단 교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산학협력에 대한 기본 역량 교육, 또 일반적인 산학협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산학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교육 참여자 수를 연차적으로 5년간 증가시켜 왔습니다. 교원업적 산학협력 성과 반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 대신에 산학협력 실적으로 대체를 시키고 다양한 산학협력 업적을 반영시키는 것들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시켜 왔고, 이 산학협력 성과 반영 실적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산학협력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 수도 이제 뭐 연차적으로 대학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가되진 않았지만 이제 내실 있게 진행을 해왔고요. 또 환경성 질환 분야의 학생들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동아리는 대략 70개 정도를 계속 유지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프라 앤드 스트럭처의 구축 계획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면 세빛 3.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세빛이라고 하는 세빛밸리는 융합과학관, 산학협력관, 한의학관, 그다음에 넥스트 IR 파크는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K 메디바이오 파크는 이제 둔산 한방병원 앞에 있는 교육동에 저희들이 한방병원과 또 바이오 헬스 분야를 연계시켜서 특화된 공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지산도서관의 가상교육관, 30주년 기념관의 홀로그램 교육관이 이제 다른 사업에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지속적으로 차세대 원스톱 서비스로서 이제 기업 서비스를 더 강화시킬 것이고, 또 올세 서비스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또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더 지원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업 서비스도 우리가 아울러서 할 텐데, 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 서비스는 이제 기업체에서 상품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뭐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기법을 써서 디지털화 시켜주고 또 융합시켜서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액션 부분으로 그림에서 이제 좀 지난 부분은 이제 계획이고요. 흰 부분은 이제 이미 수행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에듀파크 플랫폼에서 새롭게 하는 영역들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잡스 플랫폼도 해서 새롭게 하는 창업 교육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직 체계, 단과대학도 새롭게 더 강화시켜지고, 또 다양한 조직 지원 제도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액션 부분의 실적인데요. 앞쪽 그림은 현장 시설, 캡스톤 디자인, 나노 디그리를 다 합쳐서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현장 실습 이수 학생 수, 현장 실습 이수 학생 비율이 이제 전국 평균, 그다음에 충청권, 대전대학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희 대학이 현장 실습 또 캡슨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했지만 다른 대학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표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학 친화형 교육에 있어서 융복합 특화 분야 사업단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도 했고, 또 미래 융합대학, 올해부터는 디지털 미래 융합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미래 융합 교육, 또 나누디그리 교육 11개 과정, 그리고 융복합 전공이 만들어졌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선도대학으로 우리가 선정돼서 이 분야도 강화시켜 왔습니다. 네, 그림은 이제 취업교과 이수 학생 수, 우리가 늘릴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이렇게 교과목도 그렇고 비교과도 그렇습니다. 또 취업 대특강 참여자 수도 학생 수가 증가된 걸 볼 수 있죠. 취업교육 이수 학생 수도 증가했고 비교과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에 대해서 학생 유망팀 U300이라 그래서 매년 이제 300명을 뽑는데 300팀을 뽑습니다. 저희 대학이 한 8개 팀을 이제 2년간 배출을 했죠. 그리고 창업교육 시설 면적도 저희 이제 면적으로 보니까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 20개의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전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죠. 이제 아래쪽만 보면 저희들이 4개의 ICC가 있는데, 이 ICC가 이제 산학협력센터인데, 화장품 분야에서 보면 이제 특화교육, 또 현장 실습, 또 기술 이전이 몇 건이 됐는지 보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프를 아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통합환경 ICC는 주로 이제 현장 실습과 캡스톤 디자인, 또 기능성 한방 소재는 특화 교육과 이제 여기는 연구 분야가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IoT ICC는 특화 교육과 기술 이전에 집중돼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ICC의 운영 실적으로서 그 지역사회 그 혁신 실적 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제 RCC 분야에서 그 이제 지역과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래프에서 보면 대부분 증가시키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 요소가 있었지만 내실화를 통해서 세계 RCC에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모듈형 교육이라는 거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그 모듈형 보통 이제 25분 강의를 저희들이 촬영할 텐데 주제별 또 어떤 진로 분야별 이렇게 모듈형 강의를 촬영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또 학생 자기 주도적으로 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코업도 그 이제 주로 이제 특화 분야별로 그 이제 캡스톤 디자인 또 집중 이수제 현장 실습이 다 이어져서 우리가 교육을 할 텐데 이런 그 캡스톤 디자인 뱅크를 만들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기존 선배들 거 또 타대학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공유대학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7개 대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대전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위한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공유를 합니다. 대학별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다양하게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대전대학교의 그 식품 발효 메이커 스페이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또 다른 대학의 뭐 화장품 생산 메이커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다 서로 공유를 해서 학생의 원하는 것들을 그 어느 대학이든지 가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공유를 하고 또 기술 트랙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를 다 공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 그 대학의 4개 분야 특화 분야 주로 디지털 융합에 관련돼서 이 4개 특화 분야를 위한 교육도 또 교육 과정을 개발할 거고 또 교육 방법도 혁신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그 서비스 분야도 뭐 기존에서 같이 올색 기업 지원을 비롯해서 원스톱 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 이거는 이제 모든 대학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을 새롭게 더 넣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체가 이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그 향후에 학생 교육 분야 또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 분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만든 5개의 플랫폼 또 4개의 특성화 분야를 통해서 창출될 것입니다. 각 단과 대학별로 그 이 특화 그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또 특화 분야도 그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의 노력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체와 협력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자세하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제 교수님들 또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산학 친화형 교육을 하는 것들 또 미래 특화 교육 그러니까 신산업을 위한 또 교육 또 융합교육, 취창업 연계교육들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그 링크 사업단에서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3A 리빙랩을 저희 대학이 선도해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19대 총동문회장 장인수입니다. 이번 그 대전 산학협력단 행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대학교는 대전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 여러분, 대전대 산학협력단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BMS입니다. 2022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링크 3.0 가자, 가자, 가자! 링크 3.0 가자, 가자, 가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축하드립니다. 대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3P 네트워크스 대표이사 김영호입니다. 대전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링크 3.0을 기원합니다. 링크 3.0 가자, 가자, 가자!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도시 대전대학교 아자아자 화이팅! 대전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대한민국 대전의 대표대학 대전대학교의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의 대표대학 대전대학교 2022년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TR은 대전대학교의 링크 플러스 3.0 유치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연구관리센터장 오미숙입니다. 대한민국 대전의 대표대학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융합 비즈니스협의회 회장, 주식회사 시크릿우먼 대표 김용희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대전대학교 메타버스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크릿우먼은 2021년에도 문화융합 비즈니스 산학협력협의회를 온오프로 함께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가족기업으로서 더욱 긴밀한 산학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융합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으로서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의 대표대학 대전대학교의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융합 비즈니스 협의회 골드 가족인 샤인앤샤인 백소영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대전대와 현장 실습, 재직자 교육, 월세 등 여러 방면으로 대전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인 재직자 교육 및 대전대의 무궁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문화융합 비즈니스협의회 가족기업 꽃빛 탐방병원 원장 이명선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현재까지 부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학과의 대전대학교 졸업생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재직자 교육, 유료 가족기업 등 여러 방면으로 대전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대전대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융합 비즈니스 협의회 골드 가족기업인 주식회사 큐어 대표 이지형입니다. 우리 회사는 대전대와 현장 실습, 재직자 교육, 월세 등 여러 방면으로 대전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인 재직자 교육 및 대전 내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하길 바라며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한의학의 메카 대전대학교의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먹을 수 있는 내 입의 허니서클 사랑합니다. (2021년) 대전대학교 메타버스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대전대학교 메타버스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금산진생협동조합도 대전대학교와 함께 끝호랑이처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파이팅! 대전대학교 2021년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링크 3.0 가자 가자 가자